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하는데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출산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OECD 평균 출산율이 1.59명인데, 야, 대한민국 거의 미끄럼틀을 타고 있죠. 현재는 2022년 기준으로 0.78명이라고 합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숫자로 보면 한 해 출생아가 25만 명인데 사망자가 37만 명입니다. 그럼 자연 감소 인구가 12만 명이니 우리나라는 제가 수능 볼 때 한 60만 명 정도가 수능을 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20만 명, 30만 명 정도가 수능을 보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죠. 이제 군대는 누가 가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정부는 이렇게 출생률이 떨어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그렇지는 않고요. 260조 원이라는 돈을 출생률 관련된 정책에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때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저만 해도 아기를 낳았다라고 해서 출생 축하금으로 50만 원을 받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0장을 받고, 아기 카시트, 그리고 아기 옷, 아기 이불, 각종 혜택을 받았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세금을 무려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지만 출생률이 효과가 없고, 그러면 왜 이렇게 출생률이 낮을까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여성분들이 육아나 가사 관련된 부담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출산율 증진 방안으로 여성 근로자의 가사 부담을 완화시켜 줘야 되겠다. 누구를 통해서? 네.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통해서 이런 육아나 출산 관련된 부담을 좀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현재 내국인 분들을 제가 잠깐 이렇게 한번 보니까 한국 사람인데 뭐 베이비시터나 육아 관련된 가사 도우미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하는 3, 40대가 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박수 치면서 환영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줄 테니 제발 우리 아기를 좀 돌봐주세요.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가사 근로자로 일을 하시는 연령대는 대부분 5, 60대이죠.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고 있고요. 그러니 외국인 근로자라도 좀 가사 근로자로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대한민국은 현재까지는요, 한국 사람 또는 재외동포, 방문 취업 동포 등 약간 우리나라랑 색깔이 있는 한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동포분들만 가사 근로자로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오리지널 외국인 근로자도 가사 근로자로서 시범적으로 써보겠다라는 게 이 정책의 취지인 거죠. 그럼 어떤 나라 사람들을 써볼까라고 형님들이 고민을 좀 하시다가 필리핀이라는 국가를 먼저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식은 이렇습니다. 가정에서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쓰는 건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파견 회사 같은 것들을 하나 중간에 만드는 거죠. 이 회사는 정부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서 마치 파견업 허가, 마치 고용업 허가 이렇게 허가를 주고 운영을 하는 회사이죠. 이 파견 회사가 외국인 필리핀 근로자라고 하겠습니다. 필리핀 가사 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요. 그래서 가정으로 이렇게 파견을 보내는 형식으로 사용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하겠다라는 게 또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현재 E9 근로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분 대부분은요, 제조업이나 요즘에 뭐 고기 잡는 프로, 농어촌 뭐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즉 E9 근로자는 가사 근로자 역할은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E9 근로자 분들도요, 가사 근로자를 해. 그래야 우리나라 출생률이 올라가지. 요런 느낌입니다. 서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100명 정도를 6개월 이상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겠다 라고 제도의 틀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가사 근로자 분들도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건 맞는데, 다만 집에서 가사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특성상 그분들한테 연차나 뭐 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이나 휴게 시간이나 보장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법률들은 일부 적용이 제외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가사 근로자분들이 도입된다라고 하면, 와, 그러면 출생률이 높아지겠네 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선들도 많겠죠. 대표적인 부정적인 의견들은요, 내국인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게 환경이나 근로 조건을 개선해 줘야지,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무조건 받아 쓴다라는 게 그게 어디 있냐라는 비판이 하나 있고요. 또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필리핀 근로자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인종차별은 아닌데 한국말이 그렇게 원활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분들한테 문화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내 자녀를 맡겨, 요게 조금 신뢰의 문제나 서비스 질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나라 5, 60대 여성 근로자분들의 일자리는 감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게 유연근무제 같은 단축 근무를 활성화시켜야지 형님들아. 그리고 또 부모나 친인척이 돌볼 때 지원금 쪽으로 주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왜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이렇게 진보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까? 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요, 제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산업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 가사 근로자 영역에서도 외국인 분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